안녕하세요. 보험의 보상과 배상에 대해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손해사정사 김지훈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민식이 부모님이 상대 측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넣으면서 현재 다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액의 소송이라 함은 사람들이 총액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오늘은 해당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전문가가 보는 적정성 여부를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튜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7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금액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손해배상액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원고 측의 입장이며 피고의 항변에 따라 최종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꾸준히 손해액과 관련된 내용들은 정리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강론들을 제외하고 손해액에 대해서 바로 팩트체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배상되는 손해배상액의 항목은 총 3가지입니다. 일시수익, 장례비, 위자료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죠. 그러면 고 김민식 군에 대한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시수익입니다. 일시수익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실제 생존했더라면 노동능력 가능 기간 동안 총 벌어들일 수익을 산정한 소극적 손해입니다. 현재 이를 산정할 때는 사망한 경우에 생계비 공제라는 명목으로 3분의 1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 김민식 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이 경우 도시일용 임금을 적용받게 되며 2020년 1노임 단가는 13만 8,290원으로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304만 2,380원이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월로 산정된 금액은 그 사람이 사망 시까지의 가동 능력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기간 중에 이 미성년자가 다시 성년이 되고 그 성년에서 군대의 기간까지를 공제한 나머지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호프만식의 계산인 경우 240이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아동의 경우에는 다른 것 없이 그냥 240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를 산정해 볼 경우 304만 2,840원 곱하기 245%만 곱하기 생계비 공제 3분의 1을 곱하면 4억 8,768만 800원이 산정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장례비에 대해서 산정해보죠. 장례비는 지방법원 기준으로 현재 50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500만원보다 더 실제 장례비가 지급된 경우 더 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일단 지급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현재 지방법원 기준으로 1억 원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합계를 낼 경우 5억 8,678만 800원이 산정되게 됩니다. 제가 예상컨대 삼성화재 측에서 과실 비율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 금액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소송에서 제기한 7억 원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죠. 그런데 제가 산정한 이 금액에는 2가지의 변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산정할 때 과실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100% 가해자가 잘못하였다고 제가 산정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 비율에 대한 내용은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았느냐 말았느냐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과실 비율에 있어서는 감산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도 언론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채널을 돌릴 때마다 보이는 TV 속 광고에 천문학적 금액의 연예인들이 CF 광고를 하고 있죠. 이는 보험회사도 회사의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해 사건인 경우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과실을 더 불리하게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슈된 사건이라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더 지급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은 본인의 사건이 이슈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위자료 산정 기준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실무적으로 지방법원 기준인 위자료 기준을 8천에서 1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법관들이 모여 불법 행위의 행위별로 나눈 위자료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2017년 1월 이러한 내용을 만들어서 공표했습니다. 여기엔 사고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 사건의 위자료인 경우 1억 원이 산정됨에는 변함이 없지만 해당 교통사고가 다음에 특수한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중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당 사고 가해자가 뺑소니인 경우,
두 번째가 음주운전 또는 약물에 의한 경우, 세 번째가 12대 중과실의 위법성이 상당한 경우, 네 번째가 난폭운전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 해당하죠. 이러할 경우 기준금액의 최대 2억 원을 가중해 추가로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현재 보험회사의 실무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만약 피해자 측에서 이를 주장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험회사가 위자료를 1억만 산정하였을 경우 추가 위자료가 1억만 더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송이 제기된 7억 원과 근사치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에는 과실과 위자료에 따라 그 손해액이 일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소송을 진행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을 7억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변론주의 재판으로 서로 유리한 주장을 펼쳐서 서로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원고 측의 주장일 것이고 소송은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이상 본격적으로 방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7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금액은 충분한 근거는 있지만 확정 판결에 의해서 해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 해당 소송에 크게 이슈가 될 것은 과실 비율과 가해자의 위법성에 따른 위자료의 인정 기준액이겠죠. 그래서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손해사정사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이 한번 같은 상황에 닥쳤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을 당했을 때 이를 소송으로 갈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은 본인이 전문가를 고용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게 될까요? 대부분이 소송이나 이런 손해배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을 고용한 경우 전문인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해당 소송이 필요할지 없을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당연 변호사가 판단을 했었겠죠. 그리고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본인 자신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해당 사안의 경우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보험회사도 언론의 눈치를 워낙 보는 편이라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피해자에게 크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부터 보험회사가 주장하지 않고 있던 과실 비율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한다면 종전에 보험회사가 제시했던 합의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것은 가능성일 뿐이며 확정 판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많은 정치 유튜버들이 민식이법과 연결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했는데 민식이의 부모님이 법안을 통과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은 개인의 국민일 뿐이며 이러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민식이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법안은 국회의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국회에 제기해야지 이를 처음에 제기한 국민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대통령의 정치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게 된다면 법안을 개정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진하고 개선 방향성에 대한 발전적인 내용들을 토의하여야지 여기서 보수네, 진보네,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이네 이런 이야기들이 가미되게 되면 오히려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기 때문에 더더욱 개정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으면 정치색을 걷어내고 진정성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상튜브였습니다. 저희 보상튜브는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권리를 지킬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상튜브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보상튜브에 보험사고나 교통사고에 대한 제보를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보상튜브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